안녕하세요. 홍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춘천법원에 입찰을 하러 갔었는데요. 진행되는 물건이 한 21개 정도밖에 안 됐는데, 입찰 법정에는 사람들이 대략 세보니까 한 120명쯤 모시는 것 같더라고요. 가만히 법원에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경제 여건이 어려워지고, 수입도 줄어들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어지고요. 가장 중요한 게 노후 걱정이 많아지는 지금, 이 순간, 이때에 경매법정에 사람들이 계속 많이 오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의 주제는요, 빌라나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 좀 벗어나가지고요, 제가 토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춘천 법원에서 매각된 17건 중에요, 살펴보니까 10건이 토지 땅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물건 그 기본 내용만으로 저 가격이 제가 적당한지 아닌지 뭐 괜찮은 물건인지 혹시 이게 돈이 안 될까 될까? 일단 알 수가 없잖아요. 넓은 의미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저는 그렇습니다. 뭐 토지나 빌라나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결국 중요한 거 핵심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요. 저는 현장 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지도 현장 조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토지 경매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을 제가 콕 집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가 지상권인데요. 지상권이란 건 그냥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타인의 토지에 자신의 건물이나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요.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이 물건이라는 건요, 뭐 다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어떤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요, 어떤 배타적 이익을 얻을 권리를 얘기하는데요. 간단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은 땅 주인하고요, 그 땅 위에 건물을 지은 건물주가 서로 다를 때 그 생기는 어떤 분쟁을 막기 위해서 건물주가 설정하는 것이 바로 지상권입니다. 그 지상권은 등기부등본 을고를 보시면요, 을고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사항이죠. 여기 등기 목적에 지상권 설정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토지 주인이 마음대로 계약 기간이 뭐 2년밖에 안 됐는데 2년 됐다 그래서 너 나가 이런 것을 방지하고자 건물 두고 나가라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지상권의 그 존속 기간을 법으로 명시를 했는데요. 일단 견고한 건물,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30년이고요. 그 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15년이고요. 건물 이외의 어떤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5년으로 민법 280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계약의 어떤 갱신에 대한 뭐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가 지상권 매수 청구권, 요거는요, 조금 제가 설명을 따로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낙찰받은 법정기상권과 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따로 법정기상권에 대한 이론 스터디를 할 때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일단 법정기상권 영상은요, 28번 홍티경매 영상, 50번, 그 다음에 78번을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그 건물과 토지의 그 소유가 달라지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지상권 중에서요, 선순위, 즉 이제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는 지상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2010년 12월 6일 날 중소기업진흥공단 근저당 말소 기준 권리보다 15년이나 앞서 있는 1995년 5월 6일, 한국전력공사의 지상권이 있죠. 이 지상권은 낙찰자 인수사항입니다. 말소가 안 돼요. 홍티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권리분송을 쓰레기통에 버려라. 자, 말소기준 권리만 찾으면 된다고 했는데 일단 말소기준 권리 아래에 있는 뭐 압류, 가압류 이런 권리들은 모두 소멸이 되는데요. 우리 낙찰자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선순위로 낙찰 후에 인수되는 한국전력공사의 지상권인데요. 그럼 이 지상권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한전 측에 자세한 문의를 하신 다음에 지상권 설정에 따른 뭐 지료, 그 땅값이요, 요거를 확인해 보시고요. 또 존속기간 등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어찌됐든 낙찰자는요, 매각대금을 납부하더라도 이 지상권은 인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요, 후순위 지상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거는 뭐 전혀 위험하지가 않아요. 소멸되는 지상권이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 삼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지상권에 대해서 후순위지만 설명을 좀 해야 되겠죠? 자, 2014년 7월 25일 MCI 대우의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고요. 동시에 설정된 지상권이 후순위가 됩니다. 그 있죠? 자, 이 등기부상 지상권은요, 후순위 권리이기 때문에 매각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하고요. 우리 낙찰자한테는 인수가 되지 않습니다.
네, 등기부를 살펴보시면요. 근저당권이 3개, 가압류가 1개가 있는데요. 근저당과 가압류는 금전 채권을 목적으로 행해진 등기이기 때문에 낙찰자한테 인수되지 않고요. 소멸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지상권은요. 돈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낙찰된다 하더라도 효력은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어떤 그런 본질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 사건의 경우는요, 지상권보다 앞서 있는 근저당에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후순위 지상권은 선순위 근저당의 금전 채권의 보호를 위해서 매각과 동시에 너는 소멸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낙찰자한테 인수되지 않는다,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보통 후순위 지상권은요, 우리 두 번째 사례처럼 그 담보권의 근저당을 강화하기 위해서 설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경매물건에서 근저당과 전혀 관계없는 지상권은 사실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상권하고 근저당하고 채권자가 동일한데, 그런데 근저당보다 지상권이 앞서 있는 물건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상권을요, 면천농협에서 2005년 8월 17일날 설정한 후에 2년이 지난 다음에 2007년 3월 28일날 근저당 5억의 채권액이 설정됐습니다. 자, 이 근저당이 이제 말소기준 권리가 됐는데요. 어찌됐든 이제 지상권은 선순위이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해석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건 어떻게 되지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결론은요. 면천신협에서 지상권도 같이 말소시켜줄 가능성이 100%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상권자도 면천농협이죠. 그리고 근저당권자도 면천농협입니다. 이 면천농협은요. 지상권하고 관계없이 일단 첫째도 채권금액 회수, 둘째도 채권금액 회수, 셋째도 채권금액 회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원에 아마 면천농협은 지상권 말소 동의서를 아마 제출할 가능성이 큰데요. 결국에는 이건 뭐냐면은 토지가 매각이 되면 지상권을 말소하는데 협조하겠다 또는 같이 소멸시켜서 낙찰자한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겠다라는 동의서를 제출한 건데요. 결국에는 협조하겠다는 뭐 답변을 제출한 건데 그런데 만에 하나 이 확인서가 제출이 안 됐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면천농협에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입찰에 참여할 건데 내가 낙찰이 되면은 이 지상권을 말소시켜줄 계획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고 만약에 말소시켜줄 계획이 없다고 하면은 나는 입찰 참여를 안 할 것이고 아마 계속 유찰이 돼서 5억은 고사하고 아마 절반도 채권 보존하기 어려울 것이다. 알아서 해라 라고 이제 협박 아닌 협박을 좀 하시면은 농협에서 말소시켜줄 거니까 안심하고 입찰하셔라 라고 아마 답변을 할 겁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토지 경매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제가 지상권에 대해서 그냥 살짝 설명을 드렸는데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경매물건을 보실 때 선순위 지상권이라고 하더라도 뭐 어려워하지 마시고 꼭 반드시 그 지상권자라든가 채권자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확인을 하시는 그런 우리는 돌다리도 두들기고요. 뭐 그냥 눈에 훤히 보이는 거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공부 삼아 스터디 삼아 채권자 또는 뭐 지상권자 한전이라든가 이런 데 전화를 하셔갖고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 경매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크게 유익하게 쓰일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앞으로 제가 뭐 꼭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그 스터디뿐만 아니라요. 토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정말 토지는 그냥 우리가 범접하기 어려운 거, 그냥 막연하게 그냥 땅 우리가 그냥 밟고 다니는 거 이런 거에서 벗어나가지고 토지도 돈이 될 수 있고요. 토지를 가지고도 진짜 월급에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있다라는 거를 제가 찾아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월급만큼 그 월급을 받는 그날까지 저 홍티경매 열심히 할 거고요. 저 또한 여러분들한테 정말 묻고 떠드는 뭐 그런 것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요. 진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스터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